안녕하세요. 조이맘 토론토 리빙앤하우스. 오늘은 조이맘의 책 읽기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우종호님의 책의 좋은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처럼 숲속을 걸으며 우리는 숲속의 나무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걸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무들의 아름다움을 느끼기보다 내 안에 갇혀 있을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 책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는 책 읽는 요가 같습니다. 천천히 요가를 하는 듯한 내 맘에 하나하나 빠르게 굴러가는 뇌의 속도를 줄이고 내 인생을 나무가 조용히 자라듯이 나를 돌보는 느낌의 책입니다. 빨리 책을 읽지 않고 천천히 한 장씩 그리고 내 삶의 속도를 줄여가는 즐거움이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문구 몇 줄을 담아 오래도래 함께 기억해두고 싶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려면 틈이 필요하다. 가시를 만드는 쥐엄나무. 나무에게 있어 버틴다는 것은 주어진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것이고 어떤 시련에도 결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걷다 보니 걷는 것이 마치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나친 욕심으로 무겁게 배낭을 메고서는 절대 멀리 가지 못하는 것처럼 인생도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진정 원하는 곳에 이룰 수 없다는 단순한 진리였다.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을 간다는 주목나무는 세월이 흐를수록 속을 비워 몸 안의 빈 공간을 넓혀간다. 수백 년을 지탱해온 뿌리의 힘으로 굳건히 버티면서 나무는 상처가 남긴 빈 공간에 작은 들짐승과 곤충들을 품는다. 나무의 텅 빈 속이 한겨울 매서운 비바람에 지친 동물들의 은신처로 변모하는 것이다. 살아서 몸을 보시한다고 할까? 노자도 말하지 않았던가? 그릇이 비어 있어야 쓸모가 있듯 비어 있으므로 유용하다고. 나무가 낫더라도 한동안 발길을 끊어선 안 된다고. 나무 한 그루를 돌볼 땐 평생 가져갈 인연이 있다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 속에 당신의 천재성과 능력과 기적이 모두 숨어 있다고.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거목도 그 처음은 솜톱보다도 작은 씨앗이었음을 잊지 말기를. 어쩌면 세상에서 진실로 두려운 것은 눈이 있어도 아름다운 것을 볼 줄 모르고 귀가 있어도 음악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참된 것을 이해하고 감동하지 못하며 가슴의 열정을 불사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 어쩌면 산에 오르는 것은 인생을 사는 것과도 닮은 듯하다. 그저 정상에 오르려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산이 다 똑같아 보이지만 천천히 음미하듯 걸음을 떼면 빨리 걸을 땐 미처 보지 못한 아름다운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나뭇가지를 비추는 햇살이 시간에 따라 조금씩 기우며 다른 모양의 그림자를 만들어낸다는 것도 걸음을 늦추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아름다움이다.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자세히 오랫동안 보아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특히 상대방이 가진 고유의 아름다움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존 모피드의 시처럼 어떤 것을 알고자 한다면 오랫동안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디 암벽 위에 자라는 나무뿐이겠는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길에서도 바위처럼 단단한 벽을 만나게 된다. 그 벽이 너무나 크고 단단해서 그 어떤 노력에도 꿈쩍하지 않을 것 같으면 화가 나게 마련이다. 하지만 미동도 없는 벽 앞에서 소리치고 화를 내봐야 남는 것은 지독한 좌절감과 상처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됐다. 강성으로 맞설수록 싸움은 커지고 분노는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킬 따름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맞서 싸우지 않고 일단 한 걸음 물러서서 부드럽게 우회할 줄 아는 것. 그것은 결코 지는 것이 아니다. 저 혼자 강하게 고추선 나무가 한여름 폭풍에 가장 먼저 쓰러지는 법이다. 사람도 다르지 않다. 아무리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벼랑 끝에 몰고 가면 안 된다. 노자도 말하지 않았던가. 부드러운 것이 능히 단단한 것을 이기고 약한 것이 능히 강한 것을 이긴다고. 떠나고 싶을 때 떠나라의 저자 로프 포즈는 직장이든 습관이든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움직이기 위한 방향 전환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 정말 현실이 되려면 과거에 연연하는 대신 기꺼이 자신을 바꾸고 적응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흔히 과거의 경험이 무기가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바꾸고 적응할 준비가 된 이후의 얘기다.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거의 경험은 오히려 도구로 작용할 뿐이다. 산꼭대기 능선의 바위 틈에서 살아가는 팥벤 나무를 보고 있노라면 주어진 환경에 온 힘을 다해 적응해가며 생을 즐기는 모습에 나도 모르는 새 유쾌해지고 단다. 살다 보면 자이든 타이든 현재의 자리를 떠나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 하는 시점.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기회가 찾아온다. 30년 전 예기치 않게 감사를 받았던 일은 내게 위기인 한편 나를 세상에 드러내준 기회였다. 그런데 기회라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선물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날들이 차곡차곡 쌓이기에 찾아든 결과였다. 누군가는 그랬다. 좋은 일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오고 더 좋은 일은 인내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오지만 최고의 일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도 아픈 나무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미련스러울 정도의 굳은 믿음으로 끝까지 노력하는 것뿐임을 아는 것이다. 쉬지도 못하고 잠을 줄여가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도대체 뭐란 말인가? 나는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사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겨울 한참 내내 잠만 자고 그것도 모자라 어느 해에는 일찍이 낙엽을 떨어뜨리고 숙면에 들어가는 나무와 비교하자면 바쁘게 사는 인간이 너무 불쌍하지 않은가. 가만히 보면 세상 모든 문제를 정해진 틀 안에 해석하고 자신의 삶조차 규격화된 공식 안에 가두어 살아가는 존재는 인간뿐이 아닌가 싶다.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의 삶이라는 것도 실은 누가 정해놓았을지 모를 인생 공식 안에 갇힌 박제 같은 인생이 아닐까? 하지만 삶을 거듭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복잡한 문제들은 결국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지 않는다. 알려진 공식대로 열심히 달려간다 한들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정답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서 나는 불확실함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만 초조해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곤 한다.
설사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를 미완의 존재라고 함부로 규정짓지 말라고. 어딘가에 제대로 소속되지 못한 채 늘 부유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러면 좀 어떤가. 대나무는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지만 자신의 방식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지 스스로를 미완의 존재라고 함부로 규정짓지 말라고. 어딘가에 제대로 소속되지 못한 채 늘 부유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러면 좀 어떤가. 어쩌면 대나무는 기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왜 남이 정해놓은 틀 안에 들어가지 못해 안달입니까?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으려 너무 애쓰면 오히려 쓰러지게 된다. 그러니 흔들린다고 자책하지 말자. 흔들리되 다시 중심을 잡고 가면 될 일이다. 누구나 그렇게 살아간다. 걷다가 시련 앞에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걸어가고.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우종영님의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